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네, 국정원 선거부정 진상을 가리는 국정조사 특위. 네,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끝났는가 했는데 김무성 권영세가 빠진 국정조사라면 보이콧할 수 있다. 이렇게 홀로 반기를 든 의원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인데요.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걱정을 안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큰 반향이 없는데요. 국민에게는 얼마나 공명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예. 새누리당, 민주당 이제 두 당이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습니다. 29명 합의를 했는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 그 비판 이유를 좀 들려주시죠. 이번 국정조사는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국정원과 경찰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불법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새누리당에 있는 그 주요 인사들이 당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정원과 경찰과 박근혜 캠프 이 삼각 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김무성, 권영세, 박성규 이런 사람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빠진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뭐 구체적인 사실들이야 검찰 수사, 공소장으로 다 밝혀졌고 나머지 부분 국회가 밝혀내야 될 부분 이게 필요한데 핵심 증인들이 빠졌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그 법무장관, 그 다음에 국정원장, 경찰청장 모두 다 똑같이 하는 말이 현재 공소장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죠. 이미 밝혀진 것도 부정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것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꼬리 자르기, 대충 덮고 가려고 하는 것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면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새누리당과 계속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연 될까요? 눈 내릴 때 합의할 수 있겠죠. 예. 눈 내릴 때. 예. 지금 한참 더운데. 그렇죠.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합의하면 국정조사 다 끝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사퇴할 때 사실 두 의원의 사퇴도 부당한 거였거든요. 예. 그때 증인 채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끝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45일 동안에 결국 지금 기간 보고 3일 한 거 그리고 14일 날 청문회 하면 4일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45일 중에 4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사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예. 결과적으로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계속 밀려왔다. 이런 비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 출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걸 성과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을 그 증인 채택하는데 합의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성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이번 국정조사는 워낙에 원세훈, 김용판이 당연히 나오는 그런 국정조사죠.
그래서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할 정도만큼 지금 전체 야권이 밀려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걸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성과라고 할 만한 내용 당연히 뭐 채택돼야 되고 뭐 출석까지도 강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성과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평가시고요. 이번 채택 증인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유일하게요. 예, 강기정 의원은 사실은 용단을 내린 거죠. 당직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오히려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다 얘기하겠다. 아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나왔는데 새누리당의 의원이 지금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혹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점에 놓고 보면 원세훈, 김용판 증인 채택을 성과라고 얘기될까? 국민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 이건 아예 거론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글쎄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요한 인물이긴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이 많은 건 맞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야 이명박 전 정권의 흔적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국정원 개혁을 셀프 개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국정원 안에 있는 MB 세력을 털고 가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정조사의 핵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맞춰서는 안 되고요. 김무성 그다음에 권영세 두 증인을 정점으로 한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물들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국정원이 대선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면 이 수혜자가 박근혜 캠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관 보고 국정원 있었는데요. 그 남재준 원장 뭐 초반에 몇 번 공개되지 않아서 뭐 진 면목이 어땠는지 좀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정조사 현장에서 지켜본 남재준 국정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는 야 정말 군인이구나. 예, 그런 모습이 물씬 좀 풍겨나는. 뭐 좀 강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애둘러 간다거나 휘둘리지 않는 모습, 뭐 좀 이런 대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 NLL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요. 예, 그걸 이제 비밀 등급을 해제해서 그 공개를 했는데 이 한국 정치의 한 복판에 직접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강직한 군인이 정치에 떼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답변하실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답변 거부나 마찬가지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다. 전임 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이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등 해서 그리고 뭐 이미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나는 그 사실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등등. 그러니까 강직한 군인이 이미 정치에 발을 들여놔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랄까요? 예, 그랬습니다. 좀 강직한 군인의 모습과 정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디딘 건데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민주당 쪽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당은 소속이 아니시지만 그 김한길 대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뭐 요구했다가 새누리당 황의여 대표가 뭐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제 3자 회담 하자.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좀 동의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는 시점은 국정조사가 끝날 때쯤 전후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천막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천막과 국정조사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덜컥 지금 이 회담을 받아버리면 천막을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막 접는 거는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여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천막이 이 기간이 결정될 거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예.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이 요구에 보다 화답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민주당이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대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대화를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할 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된 게 뭐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 의원님 국정원 개혁안 이제 법률안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크게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꿔서 아예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제 기본 골자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국내 정보는 어떻게 하냐? 예, 관련해서 그 대북 정보원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서 거기서 담당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은 그 국제 테러라거나 국가 안위에 관련된 범죄 조직 그리고 산업 스파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 대부분의 그 CIA라거나 영국의 MI6라거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만 하도록 하고 내부에서 그 양심적인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1억에서 20억까지의 포상금을 주고 도청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국회 통과 여부인데요. 그 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입장 보면 국내 파트 없앨 수 없다. 존치해야 된다. 또 대북 심리전 뭐 포기할 수 없다. 뭐 심지어는 댓글 다는 것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있는데 그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각종 그 법안들 국회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뭐 쉽지는 않은데요. 그 국내 파트 없앨 수 없다, 대북 심리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원래 해야 되는 고유의 방첩 업무가 아니라 그거를 악용해서 계속 정치 개입을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소리들이 진실성을 얻으려면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전부 다 들춰내야 되거든요. 들춰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거고요. 이 대목에 관련해서는 원내의 의석 비율로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분노, 국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국민들과 함께 관철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청와대 최근에 이제 새 비서실장으로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그 장본인이었죠. 김기춘 씨 임명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론, 뭐 시민의 의견보다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태세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한마디로 유신회기인데요. 그리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전국의 주요 이슈가 되어 있는 한복판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하고 전면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고요. 그렇다면은 김재원 의원이 그 개헌법 관련된 법안을 지금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철권 통치, 군사 독재 시절에 정치 시스템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계엄 선포 같은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유신 당시의 주요 인사들을 전면 포진한 것은 아닌지, 만약에 이게 이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향후 전국 운영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이거는 완전히 그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됩니다. 예. 그 김재원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개헌법 개정안까지 좀 연계해서 보시고 있군요. 이상기 의원 뭐 열심히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뭐 국민들 보기에도 좀 마땅치 않은 성과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문제는 국정조사가 좀 흐지부지 끝난 이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새누리당은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 같고요. 그 야권에서는 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 흐지부지 될 거라면 아예 깨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면 전환에 새누리당의 국면 전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기간이 연장이 돼서 23일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정기국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건데 만약에 국정조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없다. 정기국회에서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지금 경제 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 4.1 부동산 대책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세수가 10조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2차 추경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불관계 경제 민주화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가 지금 싹 들어가 버렸죠. 이 모든 것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당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번 국정조사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이제 정기국회 보이콧 카드를 내걸고라도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월 달에 있는 재보궐선거부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누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겠습니까? 예.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려면은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었습니다.